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4월 셋째 주 원서 접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능검, 그 다음에 계리직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자, 한능검 74회 한능검 한국생명 검정시험 심화만 실시하고요. 5월 24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자, 요거 저 시험 보고 나서 결과 발표가 5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시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적용 가능한 시험은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군무원, 계리직입니다. 자, 이들 시험은 전부 필기 시험 전날까지 한능검을 따면, 딴다 그러죠 우리가. 한능검을 따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에는 없더라도 필기 시험 전날까지만 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들은 요 74회 한능검을 보면 가능하다. 또 다음에 봐도 되는 건 있죠. 7급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 봐도 되긴 하지만 반드시 요번에 접수하셔갖고 하세요. 한능검이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날짜를 나눠놨어요. 그런데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접속도 안 되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마 평일이라 요번에는 학생들이 뭐 많이 이렇게 접속을 안 할 것 같은데 방학 때 특히 1회 시험 이런 거는 방학 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버도 멈추고 뭐 접수도 막 한 5분 10분 만에 다 마감되고 그래요. 반드시 하셔라. 자, 미루면 안 됩니다. 27년부터 국가지방직 27년도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건 상급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공무원 한국사에 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무원 한국사는 몇 점 이상 뭐 합격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능검은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 상급이니까 심화로 봐서 60% 이상만 획득하면 상급을 줘요. 70% 2급, 80% 1급. 1급을 꼭 딱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급만 넣으면 돼요. 이 검정제라는 거 있죠. 검정제. 여러분들 검정제. 대체됐다고 하는 게 검정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시험을 보고 와서 그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거의 목적은 뭐냐? 야, 그냥 시험을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사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시험 본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이 통과한 사람들은 자격을 주겠어 하는 게 검정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죠. 높은 급수가 뭐 더 유리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차등 적용이라고 해요. 일부 경력 경쟁 채용에서는 차등으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경채 볼 거 아니잖아요. 공채 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채는 이제 수시로 나오는 국가직 경채에서 보통 뭐 한국사 1급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상급이면 상급 이상만 받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상급만 받으면 돼 하면 상급에 맞게 공부를 하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급만 되면 되는데 2급 받았어요. 1급 받았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급을 받은 분이 뭐라 그래? 1급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 거의 모든 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유효 기간이라는 게 폐지됐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 언제 땄든 한 번만 따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겠어? 그냥 상식선에서 한국사 시험을 안 보니까 좀 그래서 요걸로 통과되면 그냥 이걸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없다. 지금 적용돼 있는 거는 뭐 7급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군무원, 계리직, 경찰, 소방 이렇게 다 있죠. 여기 소방도 있는, 경찰인데 경찰 빼먹었다. 좀 이따 넣어줄게요. 경찰 2차 시험 보실 분들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리직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계리직 뭐예요? 계리직. 여러분들 계리직을 자꾸 잘못 부르는 분들이 또 있고 막 헷갈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정직. 근데 우정직이 잘못 불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정직이 원래 계리직이에요. 우정직 안에 계리직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우정직이라 그러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우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본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자꾸 우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굉장히 많아요. 없을 것 같죠. 뭐
우정직 하면 어떤 사람은 계리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일반 행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못 부름으로 해서 본인만 손해 본다. 자, 계리직은 우정 9급에 있는 우정 9급에 계리와 집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죠. 또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는 일반 행정.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르잖아. 우정하고 일반 행정이잖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데도 자꾸 같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정사업본부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직군이잖아. 행정직군에 일반 행정이 여기 있죠. 일반 행정. 네, 그다음에 우정직군에 네, 9급이 있고. 네, 이렇게 직류가 계리 직류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직류.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정직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정직 말고 집배가 또 있습니다. 집배. 집배원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직에는 집배, 계리 하고 또 운전인가 뭐 있다는데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계리직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자, 계리직은 우리 창구 업무, 창고가 아니라 창구. 네. 무슨 창구라 그러잖아. 접수 창구에 내세요. 창구. 네, 창구. 몰라요? 네, 모르면 한번 우체국 가보면 되잖아.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뭐 하는 일을 물어보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 번쯤 가보면 되잖아. 구청에서 무슨 일 하는지 가보면 되잖아. 예? 무슨 과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리고 사실은 요새 안 가도 됩니다. 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일 하는지. 안 봐. 그럼 물어봐. 그래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말고 생각해보세요. 이 업무란 게 얼마나 다양한데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물어봐. 답답합니다. 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다 있으니까. 특히 일반 행정 같은 직류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나열해 주세요. 한 수십만 개 될걸요. 하는 일이.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서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계리직은 우체국 딱 들어가시면 우체국에 쫙 접수 창구 쫙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이 있고 우리 왜 뭐라 그래 그거를 저축 뭐 예금 이런 거 하잖아. 이게 우리가 대도시에 살면 은행이 가까이 다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가면 소규모 지역 같은 데 가면 우체국밖에 없어요. 은행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체국이 그 은행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편물 접수, 택배 접수, 요새 택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수, 주로 접수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네. 왜냐하면 배달은 이제 집배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접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왜 컴퓨터 일반이 있냐? 저도 그거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왜 계리직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엄청 잘 써야 되냐? 아닙니다.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타자를 잘 쳐야 됩니다. 타자를. 빨리빨리 주소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활영어 같은 거는 뭐 혹시나 외국인 오면 네, 뭐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또 우체국 오시는 분들 영어 못해도 다 한국말 해갖고 옵니다. 어차피 주소 보고 또 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해갖고 계리직에 영어도 들어가고 네. 옛날에 이제 한자도 들어가 있었죠. 한자. 왜냐면 또 한자로 써서 보내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자는 빠지고 영어만 영어 회화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꾸 변화는 한다. 나중 되면 이제 컴퓨터 일반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이란 거 말고 그냥 뭐 워드를 보든지 뭐 다른 걸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4월 24일 목요일부터 28일까지 이 원서접수 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다가 아차 다시 추가로 해주면 안 돼요. 엿장수 맘대로 돌아가는 게 공무원 시험 아닙니다. 네, 진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 접수 하셔야 됩니다. 자, 계리직 시험 공고도 안 보고 시험 접수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시험 공고 제발 좀 보자. 그리고 시험 공고 조금 변동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예, 수정 공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요런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런 건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계리직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서울, 경인, 부산이니까 우리가 마치 지자체 시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지방직 시험이 지방에서 보는 거다. 서울 이외에 지방에서 온다. 여기 보면 다 지방이라고 썼잖아.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서울지방우정청이에요. 왜 서울은 지방이 아닌데 지방우정청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잖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직이 할 때 그 지방은 국어사전 세 번째에 나옵니다. 지방이라고 쳐보시면 세 번째에 뭐라고 나오냐? 서울을 제외한 아니야. 그게 첫 번째야 원래. 자, 그래서 또 쳐볼게요. 자,
지방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 국어 어학사전 보면 나오잖아요. 네, 어학사전 지금 찾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있다. 자, 검색만 해보면 됩니다. 자, 어느 방면의 땅도 서울 이외의 지역도 맞아요. 지방 맞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제, 지방직 공무원 할 때는 요겁니다. 요거. 네, 중앙에 상대하여 이런 말. 그럼 중앙이라는 거는 공무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방우정청이라 나오는 거는 중앙 기구가 있어요. 우정청이라는 우정사업본부라는 우정사업본부가 있잖아. 그거에 예, 상대하여 각 지역마다 있는 우정청을 해서 지방이랍니다. 그 검찰도 그렇죠.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 네, 그래서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서울 이외의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지방 계리직이 지방직이 있고 국가직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전부 다 우정청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죠. 네, 중앙기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네,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계리직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지방직 공무원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그 다음에 교육청. 네, 이렇게 소속이 공무원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 보시고 네, 원서 접수 차질 없이 하셔서 네, 원서 접수를 못해서 시험 못 봐요 하는 얘기 안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